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8분 중에 오늘 4분을 모셨습니다. 노웅래, 이원욱, 김정민, 신동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이어가 보자면 본인들의 강점 짧게 말씀하셨는데 노웅래 의원 이제 차례입니다. 예. 예. 저는 강점이라 그런다면 저는 뭐 민주당의 보따리 장사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떴다방도 아니고요. 다른 세 분은 떴다방입니까? 예? 다른 분의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어나자마자 난 민주당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민주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 민주당이고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위기 극복하는 데는 무한 책임을 갖고 하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사선의 정치력 경험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제가 2014년에 서울시당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자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지금 지도부는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 적어도 지도부가 봉숭아 학당처럼 존재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존재감을 이제 키워서 확실히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됐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봉숭아 학당입니까?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봉숭아 학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자, 이현우 의원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 중에서는 97년도 대통령 선거 저희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그때를 같이 했던 실제 결합해서 거기서 일을 같이 했던 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했던 유일한 후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부터 나는 이미 경험이 있다. 22년째 지금 당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조그만 사업체를 하다가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진짜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아서 그 기업 사업체를 이제 친구한테 물려주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땐? 정치 광고업을 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나 보죠?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꽤. 근데 그걸 이제 넘겨주고 제가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로 들어가게 되죠. 네,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2기로 해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까지 일해왔던 사람 그리고 당에 저는 여태까지 자리탐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요한 요직이라고 하는 거는 다 겪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전략기획위원장 맡아가지고 실제 아주 시민사회단체부터 모든 당내 그 당시도 이제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 그 당시 여당이었던 법사위원장 김선동 누구지 강릉에 권성동 의원님과까지도 협의를 하면서 그분도 삼선이 된다면 섭섭하겠네요. 선거 기억을 못해가지고 권성동 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까지 그 탄핵을 성공시키는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는 원내수석 부대표 맡아가지고 그때도 알겠습니다. 여러 번 고사했는데 원내수석 부대표에 맡아서 다 이른바 본인이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능력의 출중해서 항상 요직을 맡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이거를 4+1에 를 성공시키면서 일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경력들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3명 떨어져야 됩니다. 3명 떨어져야 되고 잔인한 운명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 4분 중에 3명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낙선자 3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4분이 다 붙고 내일 양양자 의원은 이제 여성 의원으로 무조건 진출이니까 내일 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데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로에 대한 단점 하나씩만 저분한테 투표하면 안 된다. 화기애애한 시간이 지나갔고요. 예. 상대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만 자 공격의 시간입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민 의원 먼저 하시죠. 끝분호부터 역순으로 오늘은. 예. 세 분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되는 분이든 아니면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거.
뭐 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예. 얘기해 주시고. 예. 아 그럼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냥 김종민만 찍으시면 되는데 그냥. 아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요. 예 사람이 좋았어. 노웅래 의원님은 사선 경륜이 있고 사람은 좋으신데 사람은 좋으신데. 약간 당에서는 좀 비주류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은 실용적인 사고의 소유자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마인드가 있어 좋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진보적인 색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민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치명적 약점은 말이 좀 많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예, 그거고요. 우리 염태영 후보님은 다른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까지 다 내일 나오신 분들 단체장을 하시면서 지역 지방 자치에 대한 게 장점인데 또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우리 양양재 의원님은 뭐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않겠습니다. 당선이니까 예. 우리 한병도 후보는 유일한 호남 후보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다음에 소명훈 형님은 형님의 후덕함이 있는데 좀 덤덤한 이 무난한 이 날카로움이 좀 부족하다. 특색이 그런 없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다 했네, 분들만 그냥. 예, 나오는 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경쟁자가 될지 모르니까 예, 골고루 쭉 예. 예. 공통 의견으로 하는 걸로. 네, 저 맞아요. 수용했어요. 참 맞아요. 수용해서 전부 똑같습니다. 역시 전략가네. 예? 그래도 하나씩 분석. 말씀하셔야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 자, 그 신동훈 의원님 말씀하시길 옆에 계신 이현호 의원님. 아니 공통 의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거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과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치의 능력. 우리 신동건 선배님이 그 당내에서는 최고 농객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이나 낙선하신 겁니까? 일일이 꺾고 싶어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서. 아니 낙선하면서 그 내공이 쌓인 그럼요. 거예요. 아유. 자, 왜 낙선했는지 분석하는. 김정은 의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아 저는 이제 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제가 좀 개혁적인 듯이 적극적인 한데 그게 이제 안에서 막 뭐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맞는 얘기고 예.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중요한 얘기를 좀 짧지만 임팩트 있게 강하게 좀 쉽게.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약간 그 너무 실용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신동건 선배님처럼 약간 그 진보적 성체가 강한 분부터 좀 더 그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까지 쭉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당이라고 하는 게 진보적 색채만을 가지고는 아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중원을 회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럼 중원을 회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본인 역할을 그렇게 설정해 보수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걸 오히려 저같이 운동권 출신의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수용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는 그럼 말씀하시는 그런 김에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신 신동건 의원에 대한 약점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꼭 짚으시네. 예. 신동건 의원님의 약점은 뭡니까 그럼? 신동건 선배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좀 그 농객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이렇게 그저 당의 이런저런 생각들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시고 당의 기준이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아주 많은 표현들을 해 주시는데 의원들하고 전반적인 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이가 안 좋다. 다른 의원들과 술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착한 의원 모임. 물론 제가 주도했습니다. 가까운 의원님들하고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데 조금 약간 그 그룹을 좀 떠나서는 좀 폭넓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 제가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제가 알겠습니다. 신동건 선배님이 수용하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거 예전에 원외위원장하고 막 떨어져 힘들 때 인천에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당원들 데리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여태까지 술을 먹어보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진짜 연장선상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동건 선배님이
전략적으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국면과 정세에 대해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많이 올려요. 우리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네. 그래서 야, 이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주로 그 밤 10시 이후에요. 그러니까 주로 술 먹고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음지에서 7시 이후에 술 먹으면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의원총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뉴스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정말로 공개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호소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음지에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간에 기회가 없었어요. 불러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 양치로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예, 지금 김종민 의원이 내 순서도 이렇게 끼어드는 거 이게 너무 나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김종민 의원의 이제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신동근 의원은 분명히 농객입니다. 농객이라 하더라도 실천과 행동이 더 따라야지 그게 농객이 3등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이현욱 의원은 본인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예. 예. 이현욱 의원은 우리 저 운동권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합리적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합리성이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죠. 예, 그런 면이 있다면. 합리성이 지나치면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난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었죠? 비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주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비주류라고 하면 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3번가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은 세 번 연속으로 떨어졌죠. 원조 비주류는 사실상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진보의 재구조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영, 정파, 지역을 뛰어넘은 사람이 그리고 기득권을 타파한 사람이 결국에는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우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대는 것만 아니라면 무한 도전, 무한 책임으로 당을 구하고 국민을 구하도록 한번 김정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너무 나댄다는 표현까지 들으셨는데 또 항변 한마디 하셔야죠. 네. 아니, 너무 나대니까 이제 조용히 있겠습니다. 한번 쉬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조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은 이 세 분의 당 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이 세 분 중에 본인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사람과 나하고는 약간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그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잘 맞는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역순으로. 아니죠. 신동훈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신동훈 의원님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물꼬를 역순으로. 터주셔야지. 김정민 의원 해주십시오. 그럼 거꾸로. 나한테 지금 말라고 그래. 짧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본인과 궁합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분 김부겸, 이낙연 두 후보가 예. 되게 안정적이다, 예. 또 통합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좀 이렇게 개혁적이고 약간 이제 전선에서 약간 전방 공격수 같은 예. 그런 좀 이미지 예.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궁합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게 생각이 박주민 의원도 최전선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데 겹치니까 오히려 이낙연, 김부겸 같은 안정적인 분이 낫다. 그중에 한 분을 고르신다. 아니 이제 그렇게 가는 수도 있고 예. 또 박주민, 김종민 투톱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걸 작전에 치시면 안 따라서. 되고 예. 한쪽을 선택해야 돼야죠. 근데 뭐 둘 중에 꼭 선택해야 돼? 예,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당선이 안 되니까 어차피. 아이 참. 어쨌든 안정적인 그래서 궁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낙연, 김부겸 후보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둘 중에 한 분을 고르신다면요. 궁합을 누가 더 잘 맞습니까? 당선 가능성은 무관하게.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골랐는데 그 사람이 낙선하고 나면 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방송 진행에 협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신동훈 의원님. 예. 예, 제가 보니까 이낙연 후보님은 굉장히 진중하고 안정감, 균형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좀 기동성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예, 그래도 또 자구우면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선배님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스타일이고요, 단박에. 근데 이분도 이제 당의 주변부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주변부라고.
박주민 후보님은 젊고 역동적인 후보인데 이제 두 분에 비해서는 중량감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당내에서 뭐 차기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갖습니다. 본인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근데 제가 뭐 보니까 저도 돼야 되니까 보니까 제가 1번입니다 기호. 예. 11 뭐 문재인 대통령도 1번, 이낙연 후보도 1번, 신동관도 1번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다른 후보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쪽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예. 기호 1번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 뭐 제가 또 이 활로를 개척하는 그런 또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본인의 기동성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역동성을 이낙연 후보에게 그 사안별로 팍팍하게 이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했을 수 있을 밤 10시만 되면 제가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 자, 이현호 의원님은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데 이낙연 우리 후보님은 제가 2000년도에 그 6.15 정상회담 때 당에 통일특위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실무적으로 저희 통일특위 위원장님을 맡으셨고 실무 당직자 부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하나를 딱 잡으면은 그냥 끝까지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조금 주변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그 당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 소통 부족이 알겠고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우리 김부겸 선배님은 진짜 그 모든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데 결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소통은 많은데 결단력 부족. 우리 이제 참모들이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좀 당 대표를 나가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또 자고 우면하다가 자고 오면 그러다가 약간 아닐 때 갑자기 또 결단하기도 하고 타이밍 못 잡는다. 네, 이런 결단력이 부족하지 않나. 박주민 의원은요. 박주민 후보님은 제가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통과 때 저하고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 맡아서 보고 이제 그때 최고위원으로서 그거를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 이걸 추진하는 능력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게 동네 약간 샤이한 느낌이에요. 좀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할까? 저희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어떻게 저 성격에 저기 당 대표를 나오시지? 뭐 이랬는데 최고위원도 나와서 이미 1위 했는데. 물론요. 근데 최고위원은 그럴 수 있었다 치더라도 그 재선이 당 대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 자리에 맞지 않다. 자리에 맞지 않다. 아니, 자리에 맞지 않다는 건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샤이한 느낌은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도 좀 멀리 더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인색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대중적 어필하고 상관없이 의원들 사이에. 그 중에서 그러면 본인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저는 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저를 원내대표로 추천하면서 이원욱은 소통의 달인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그러게 뭐 최고위원다운 주제에 뭐 대표 후보들을 평가한다는 건 좀 궁합을 맞춰야죠. 그렇긴 하지만 세 분 다 분명히 우리 당의 자산인 건 틀림없는 거고요. 제가 제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박주민 의원이죠. 청년 정신을 저도 청년 정신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더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박주민 의원 후보를 선호하시고 뭐 그러나죠 거기다 그러나 대표를 나오려고 한다 그런다면 최고위원 할 때 분명히 성과로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는 대표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박주민 의원 단점은 성과 없음. 자, 그리고요. 이낙연 없음은 아니고 부족하다는 거죠. 짧았다는 얘기고요. 김부겸 후보의 단점은 이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김부겸 보면은 아주 친합니다. 우리 친한데 거기는 김부겸 장관은 너무 합리적이다. 너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지적을 많이 좀
아쉬움, 기대에 비해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잘 오면 많이 하죠. 예,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이제 총리 하시면서 우리 지금 지금과 같은 위기에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나? 그러나 완벽 추구자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감의 능력, 국민과의 그리고 당원과의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게 보인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까탈스럽다. 네, 그래서 그런 논의다 봅니다. 셋 중에 그나마 본인과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는요. 지금은 뭐 뭐니 해도 첫째, 둘째, 셋째도 위기 극복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성과와 결과를 보여준 사람을 전 지지합니다. 이낙연 후보입니까? 그러면? 뭐 거기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줄을 이미 쓰신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안 제가 짧게 여쭤보기 전에 현 지도부 이해찬 대표로 상징하는 현 지도부 이해찬 대표에게 이제 떠나시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예.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대표여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잘 가라. 뭐 이제 공천도 받고 했으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되죠, 대표님. 그런데 뭐 어쨌든 저 180석의 유리 없는 승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다만 이제 그 좀 그 특유의 까칠함과 또 그 지나친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이 때론 약간의 화를 부리지도 않나 생각합니다. 지나친 그래도 자신감. 어쨌든 누구보다도 아마 당내 최고의 전략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전략가를 표방하고 나왔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닮고 싶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이었고요. 지나친 자신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너무 잘난 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잘난 척까지는 아닌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시는데 조금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 의원님도 예, 이해찬 대표님은 뭐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뭐 실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바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년 동안 당을 이끌어 오시면서 당신 자신이 이제 워낙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잘 알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길, 돌다리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는 도약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당이 개혁하고 또 특히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가 우리 정치를 바꾸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해찬 대표랑 대화를 하면서 약간 답답하거나 좀 그 한계라고 느꼈던 거는 당신이 다 해봤어요. 해봐서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강합니다. 본인이 오랜 정치 경험으로 다 겪어봤는데 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과거에는 안 됐더라도 네. 새로운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감한 혁신이나 과감한 도전 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찬 대표님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제 뭐 다음 지도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한 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상상력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짧게 해주십시오. 네. 예. 이해찬 대표님은 또 우리 지역구 주민이어서 제가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분명히 잘난 척을 할 만큼 업적을 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180석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셨던 거는 사천이 아니고 공천을 하는데 당당하게 임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칭찬받고 박수 보내야 될 거지만 그러나 버럭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기를 좀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버럭하면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파가 있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뒤에 질문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예. 네. 뭐 다른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러 가봐도
저 얘기를 잠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뭐 충고를 듣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혼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나옵니다. 이게 무섭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뭐 이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랜 동안의 경륜으로부터 배워 나오는 우리 이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네도 이렇게 해. 이런 그 단정적 어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그 약간 그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질문은 그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공수처 관련하여 야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입법해야 하는가? 새로 입법해서라도 공수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되냐 개헌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국민투표 부의해야 되냐 요것도 단답형으로만 짧게 네 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처는 이렇게 하고 행정수도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 김정민 의원부터 하실까요? 예. 공수처 문제는요. 저는 뭐 당연히 공수처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떤 그 뭐 이유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법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수도는 지난번 헌법재판관들은 예.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하지만 그 핵심은 이건 성문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개헌에 준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로 선택하는 게 맞다. 자, 다음. 예. 네, 노웅래 의원. 공수처 설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처리가 어려워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 모든 걸 검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거는 저 야당을 끌어들여서 협력을 구해서 그 정신이 이번 180석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공수처를 만약에 우리가 특별법을 새 법을 만든다면 이거는 자리 잡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정안보다는 예. 야당과 협상이 우선이다. 예,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행정수도도 지금 정치가 실종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지금 야당에서는 유연 소지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결국에는 뭐 개헌을 해야 된다는데 개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 협의를 거쳐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특별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의원님도 시간이 많지 않아. 예, 그 여당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만의 프레임에 잡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층이 정말 급격히 기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법을 가지고 야당과의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장이시고. 네, 특별법은 제가 행정수도는 제가 2016년 재선되자마자 2016년에 2017년에 10억의 예산을 제가 발의해서 그 국회 이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종시로. 그 특별법은 충분히 한번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그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헌재에서 판결로 무산이 됐는데 이게 헌재 판결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호주제 폐지도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올라오면 또 부결됐다 결국 호주제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으로 갑니까? 아니요, 개헌 안 해도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마지막 신동훈 의원님. 예, 제가 법사위원인데요. 최근에 한동훈 사건 다루는 거 보면서 아주 검찰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검찰 이기주의, 검찰 기소율이 1%도 안 됩니다. 공수처 반드시 해야 되고요. 7월 15일 벌써 지났어요. 저는 물론 설득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야 국민이 이제 설득할 테니까 저는 안 되면
결국 개정안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법개정으로 거고요. 가야 된다. 그다음에 행정수도는 저는 이게 다 반드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은 아니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가능하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경제 민주화 개념까지 포함해서 저는 좀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개헌을 이걸 하겠다?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것만 딱 떨어지고 놓고 본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투표도 국민투표가 맞다. 괜찮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8분 모두 한 번에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심동근 네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